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CES 2025에서 반도체를 이렇게 좀 오픈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고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어서 HBM4를 자그마치 HBM4를 어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공개는 안 했지만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회 공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CES 2025에서 승부처인 HBM4를 어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하고 올해 프라이빗 부스, 비밀의 방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일부 고객을 상대로 해서 프라이빗 미팅을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해서 어필했다는 소식입니다. HBM4를 기다리는 회사들이 많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첫 번째로 꼽힐 거고, 브로드컴은 이제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를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미 벌써 올해 하반기에 납품할 것을 확정을 했고, 또 삼성전자도 기다리고,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웬만한 업체들은 다 HBM4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이 HBM4는 주문형 반도체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HBM4가 25년에 이제 시장이 열릴 건데, 삼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8단, 12단 HBM3E 이걸 지금 코어를 지금 통과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서 또 강적이 또 하나 나타난 거예요. 마이크론이 지금 16단 HBM3E 생산 준비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지난주에는 또 싱가포르에다가 팹을 건설 10조 원 이상을 들여서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SK, 삼성, 마이크론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HBM4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HBM3E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딱 보면은 더 알아보기 이런 데는 액션호스라든가 2.5D 패키징이라든가 iCube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달 다음 네 번째 주로 예정돼 있는 24년도 이 작년 4분기 상세 실적 보고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저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주에 열렸죠. 이 CES 2025에서 글로벌 고객사에게 HBM4를 소개를 했다. 지금 전쟁입니다. HBM4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승부처죠. 승부처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에서 프라이빗 부스를 마련하고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한 호텔에서 은밀하게 아주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일부 고객에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프라이빗 부스입니다. 여기 보면 라스베가스 앙코르 호텔입니다. 앙코르 호텔. 여기에다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일부 고객사들에게만 자세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고객사의 회사의 HBM3와 E와 HBM4를 함께 소개를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HBM3E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HBM3E는 잘하는 것처럼 작년에 2월에 그냥 2월 말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요게는 12단이죠. 12단인데 8단도 지금 코어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HBM4는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CES 2025에서 글로벌 고객사들한테 이 제품 미리 알렸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HBM에 목을 메고 있는지, HBM4에 아마 회사의 명운을 걸은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이게 마이크론이 HBM 전략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크론이 LPDDR이라든가 GDDR7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삼성을 뛰어넘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아주 결탁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3 16단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16단 얘기가 없어요. 16단을 할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HBM3 16단 양산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HBM 16단이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1분기 중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맹추격하거든요. 그리고 이 16단을 위해서 마지막 설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설비 투자가 결정되면 양산 투자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6단을 생산을 하려면 또 이제 마이크론이 작년 6월에 한미 반도체 G10본도를 사갔으니까 G10본도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론의 이제 사정한 정통한 이제 어떤 관계자가 말하기를 마이크론이 16단 제품을 위한 최종 설비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금 12단은 마이크론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엔비디아의 납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8단 들어가고 12단도 머지않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뭐 신문에 미국의 디인포메이션에서 GB200 블랙웰이 뭐 발열이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엔비디아로부터 뭐 공식적인 그 보도는 없지만은 그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이제 그런 소식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닉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구매 발주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겠죠. PO라고 얘기하죠. PO. 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마이크론은 스몰 마켓이잖아요. 좀 캐파가 적은데 올해 작년에 월 2만 장의 HBM을 올해는 6만 장으로 3배를 작은 그 마켓에서 이 그 월 캐파를 3배를 올린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 마이크론이 싱가포르 포업을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곽동신 회장이. 그래서 싱가포르에 약 70억 달러, 10조가 넘는 그 돈을 들여서 HBM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25년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을 시작해서 27년부터 생산 능력을 확장하겠다. 이런 게 인공지능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HBM 시장의 견고한 성장은 AI 구현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산재이 최고 경영자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마한 작 마켓인데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앞서서 막 이렇게 저 기술력을 지금 뽐내고 있거든요. 자, 이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팹은 HBM4 생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제 멘트입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이 어떻게 10조가 넘는 이렇게 팹을 건설을 하면서 캐파를 증설을 할까? 아마도 마이크론이 지금 뭐 싱가포르나 대만의 팹이 있겠지만은 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것 같아요. 그래서 HBM 시장의 선두를 노리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선두를 잘 넘어가려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은 하여튼 마이크론의 전략이 눈에 띕니다. 근데 반면 이제 삼성전자가 문제죠. SK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삼성전자인데 HBM4 개발 현황은 오는 31일 날, 이달 말일이네요.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24년도 4분기 확정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HBM3 8단 12단에 대한 얘기와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미국의 이제 드림빅 이라는 회사하고 3D HBM이 결국 HBM4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칩넷 플랫폼을 이제 통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림빅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마스 칩넷 플랫폼. 그러니까 이 칩넷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레고처럼 이 기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레고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하는 것처럼 기본이 되는 칩넷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구글, 뭐 테슬라, 브라드컴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을 맞춤형을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3D HBM 그러니까 결국 3D HBM, HBM4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 기초를 만들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지금 HBM에서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을 갈고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소에서 이 칼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D HBM은 HBM을 옆으로 병렬 연결, 옆으로라는 병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2.5D 구조가 아니라 직렬 연결하는 3D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존의 HBM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GPU가 여기 있고 HBM 바로 옆에 붙어요. 베이스 다이가 여기 있죠. 베이스 다이는 로직 다이라고 하고 버퍼 다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HBM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좀 느려지고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HBM4 구조에서부터는 이게 3D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다 GPU를 달고 베이스 다이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HBM이 여기에 이제 뭐 12단이나 16단이나 20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걸 3D라고 해요. 3D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조대로 삼성전자가 칩넷 기본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고무적인 얘기죠. 뭐 SK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으면서도 벌써 16단 HBM, HBM4까지도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자꾸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뉴데일리 경제에서 삼성이 HBM4를 6개월 당겨서 생산을 하겠다. 상반기 중으로 양산 승인을 추진을 하겠다. PRA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HBM4 제품의 개발을 마치고 양산을 위한 전 단계인 PRA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RA는 양산을 위한 삼성 내부의 기준을 충족해서 양산 단계로 만드는 이제 생산 라인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을 당기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거든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CES 2025에서 프라이빗한 그런 부스를 마련해서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일부 이제 고객사한테 그런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뭐 워낙에 지금 HBM을 잘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 이제 삼성전자는 HBM4의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알려지거나 안 알려지거나 굉장히 빠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하반기 HBM을 출시가 목표라 그러는데 저는 더 빠르게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분기 정도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다가 공급을 하고 상반기 중에 콜을 마치고 콜 기간도 굉장히 당길 것 같아요. 전에는 뭐 HBM3라든가 3E 같은 경우는 한 7개월씩 막 6개월씩 걸리던 이 콜을 굉장히 당겨서 그냥 한 분기 내에 한 3, 4개월 만에 딱 끝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변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GB200이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소식이 있지만은 또 오늘 또 어떤 그 매체에서 또 들려지는 얘기에 보면 그건 아니다. 별 문제 없다. 예정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최태원 SK 이제 그룹 회장이 CES 2025에서 젠슨 황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SK 하이닉스의 그렇게 개발 속도라는 게 HBM을 얘기하겠죠.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 요구를 조금 넘고 있다.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BM4 개발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을 이렇게 은근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HBM3 이 8단에서 12단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GB200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오는 B200A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12단 HBM3E가 들어갈 거고 아직까지 16단 HBM3E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지도 아직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3 16단 그 다음에 HBM4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주도권을 쥐려고 노력을 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치고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이 이게 지금 마이크론 정도면은 그러니까 싹수를 딱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이 D램이나 낸드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지금 자꾸 뒤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압도적인 어떤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뉴스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낸드 플래시가 지금 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마이크론이 한 15% 정도의 그 웨이퍼 투입을 줄였거든요.
결국은 감산을 한다는 얘기죠. 눈치를 보겠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에 감산을 들어가지 않을까. 적어도 1, 2분기 상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레거시 D램이라든가 낸드에서 지금 죽을 쓰고 있고 힘든 그런 시기에서 그러면 고가의 반도체인 HBM의 시장이 그냥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 누구든지 선점을 해야죠. 그것이 어디냐? HBM4라는 거죠. 그래서 HBM4고 이제 내년엔 HBM4E가 나오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선점을 할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경쟁이 불꽃이 튀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그 세스에서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부 고객에게만 HBM4를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